안녕하세요, 축구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체인벌린 선수가 학창시절 1년 꿇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체인벌린 선수는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파워를 가진 선수로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14-15, 15-16 시즌 드리블을 성공하는 데 소비된 시간이 아자르보다 빠를 정도로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체인벌린 선수는 16살의 빠른 나이로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하고 18세 44일의 나이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한 최연소 잉글랜드 선수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사우스햄튼, 아스날, 리버풀 그리고 수차례의 국가대표까지 탄탄대로만을 달려온 선수 같습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체인벌린 선수는 과연 타고난 분수자일까요? 전 사우스햄튼 유소년 아카데미 코치인 제임스 번스는 한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체인벌린 선수를 회상합니다. 체인벌린은 분명히 신체적으로 성장되지 않았고 변성기도 오지 않았다. 그는 또래 친구들보다 크지도 근육이 있지도 않다. 사우스햄튼은 체인벌린을 한 학년 유급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그가 훈련 시 볼을 터치하는 횟수가 늘었고 테크니컬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사우스햄튼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또래보다 작았던 체인벌린이 그대로 진급한다면 동등하지 못한 피지컬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코치, 스카우터가 계약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축구를 그만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체격에서 피지컬로 압도당하는 경우가 줄고 드리블, 개인기 등 다양한 기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우스햄튼의 경우 이러한 과정으로 체인벌린의 성공적 데뷔를 이끌어냈습니다. 유급 이후 불과 3년 만에 16살의 나이로 데뷔합니다.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크라우치 한 명씩 꼭 있고 치달로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축구하는데 이렇게 달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진짜 빨랐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Relative Age Effect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유년기에는 성장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고 해도 일찍 태어난 사람이 늦게 태어난 사람에 비해 성장이 빠를 확률이 높고 따라서 체력적인 이득을 얻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치로서 이 경기를 본다면 두 선수 중 누굴 뽑으실 건가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의 경우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상대적 나이 효과 이론에 따르면 출생된 월이 9월에 가까울수록 더 신체적으로 이익을 얻고 선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체인벌린 선수는 8월생으로 동년생들에 비해 가장 성장이 늦을 확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이 이론을 조사한 연구가 2019년에 있었는데요. 17-18 시즌 대학 일부 선수 4,0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미국 선수들의 경우 4학년을 제외한 1, 2, 3학년에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가 유의미하게 많음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그래서 저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서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생애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결과는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A대표팀은 7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의 비율이 48%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언더 23세의 경우 27%, 언더 20세의 경우는 24%, 언더 14세의 경우는 17%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늦게 태어난 선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표본의 수도 작고 빠른 현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는 아니지만 꽤나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벨기에 축구협회의 한 코치님의 인터뷰를 보면 벨기에의 경우 15세 팀들을 일반 팀과 성장이 느린 선수로 나누어 두 팀을 운영하는데 그 이유는 성장이 느린 선수 중 몇몇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선수로 6월에 태어난 데브라이너 선수와 5월에 태어난 쿠르투아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논란이 존재하는데요. 피지컬이 약한 선수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기술, 패스, 축구 지능이 상승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리오넬 메시와 같이 말이죠. 그렇지만 다시 반대해서 부상의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수많은 박지성, 메시가 스타가 되기 이전에 축구를 접었을 수도 있습니다. 벨기에 코치는 또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우리의 풀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명의 좋은 플레이어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유럽의 사례는 바로 축구의 나라 잉글랜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월콧, 베일, 체인벌린 선수를 배출한 사우스햄튼의 유스 아카데미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5년 사우스햄튼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대기적인 나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를 기반으로 유소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때 사용된 개념이 바이오 밴딩입니다. 바이오 밴딩은 단순히 한 시점에서 키의 작고 큼을 이용한 개념이 아닌 본인의 성장 정도를 고려한 개념인데요. 유소년 선수가 성인이 되었을 때 키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성장 정도를 이용해 비슷한 성장 시기에 있는 선수들로 그룹을 만들어 훈련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키가 120cm 선수의 예측 성인 키가 180cm라고 한다면 66%의 성장 정도로 파악하고 그와 비슷한 성장 정도를 가진 또래와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진을 보면 12세부터 15세까지 나이의 스펙트럼은 넓게 분포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비슷한 성장 시기를 가진 친구들을 경쟁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서 작은 선수만 경쟁했을 때 단점을 어느 정도 감안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을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 개념은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에도 꽤나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개념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